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2025년 상반기의 마지막 달 시장에 분명한 변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오늘장 앵커의 한마디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 기대감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이미 여러 차례 코스피 5천 시대 이야기를 언급한 바 있죠. 이 기대감을 안고 출발한 수요일장 탄력은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사들이는 가운데 코스피가 연고점을 돌파해서 2,800선에 이제 슬슬 가까워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증권주가 불기둥을 세우고 정책적인 기대감도 한데 뒤섞이게 됐죠. AI 관련주들 그리고 지주사들이 신고가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 속에서 오늘 하루의 특징주와 함께 추천주도 꼽아보고요. 내일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초이스 지금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꼽는 시장의 특징주 알아보고요. 그리고 오늘 추천주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더블 초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꼽아주신 특징주와 추천주 먼저 함께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종목들. 이 SK 하이닉스가 겹쳐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이제 4종목이 올라오는데 오늘 3종목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특징주든 아니면 추천주든 겹치는 종목 SK 하이닉스가 출연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렇게 중복 종목이 나온 가운데서 두 분이 가지고 온 특징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조성일 대표, 이승석 전문가의 특징주는 어떻게 꼽혔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두 분의 특징주였군요. 자, 그러면 먼저 조선일 대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장중에 무려 7%대를 쏘아 올리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역시 대표님 시선에도 가장 도드라졌나 봅니다. 네, 일단 여담이지만 오늘 이제 대본을 보고서 전문가님께서도 SK 하이닉스 보셨는데 저도 참 마음이 참 놓입니다. 안도가 되는 건가요? 안도가 됩니다. 예. 일단은 저도 SK 하이닉스를 이제 저도 보는 이유는 오늘 좋은 내용 나왔죠. 자,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1분기 기준으로 자,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근데 글로벌 HBM에 대한 성적이 잘 나오면서 글로벌 디램 점유율 1등으로 올라선 모습이 나왔었고요. 특히 끝이 아니죠.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약진했던 이유는 HBM3와 HBM3E. 그리고 HBM 시장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따라잡았는데 올 하반기 내년 초에도 HBM에 대한 시장 더욱더 성장한다. 이 부분이 또 최근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시설 투자를 늘려가는 부분들, 또 오늘 또 새벽에 엔비디아의 좋은 모습들 이런 게 또 모여지면서 야,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도 SK하이닉스 잘했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장의 의문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죠. 오늘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로 크게 순매수 해주면서 글로벌 디램 1위에 대한 자축에 대한 부분도 수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번에 2분기 때 영업이익 전망이 증권사마다 좀 다르지만 약 8.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전망되고 있는데 이 수준이요,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영업이익이 60% 이상 증가되는 그런 매우 놀라운 수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너무나 큰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오늘은 조금 이제 장 마감 때 좀 밀리면서 음봉 나오면서 22만 원 저 언더로 마감했지만 제가 보는 부분은 현재 차트 봤을 때는 올해 1월 달부터의 고점인 22만 원, 22만 7천 원 이 밴드를 당장은 어느 정도 못 들었죠. 하지만 이런 시도가 상당히 나이스하고요. 지금 보시면 제 차트에서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 선은 기관 순매수고 파란색은 외국인 순매수의 물량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작년부터 보면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바라보는 SK 하이닉스의 시선, 기관의 시선 서로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특히 4월 말부터 본다면 4월 말부터 지금까지 18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올라오는 최근 한 달 반 동안 사이클을 보면 기관도 순매수 늘려가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최근에 한 달 반 정도의 주가 반등은 한쪽 사이드가 아니라 외국인 기관 다 좋아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 때는 이익이든 수급을 봤을 때
1월 달부터의 고점을 강하게 뚫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 갖고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사실 이게 반도체 업계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노동 정책 요런 데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 이 적용 예외 조항이라든지 반도체 보조금 업계에서는 바라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정책 관련된 우려감은 좀 지나친 걸까요? 네, 이것도 약간 여담이 있는데 예. 먼저 일단 보조금 관련 부분에서는 당장 최근에 이제 뭐 추경을 당장 뭐 2, 3주 내라도 네. 3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그 중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중에서 한 가지가 반도체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본다면 AI 쪽이지만 범주로 본다면 반도체가 포함인데 거기서 AI 쪽 반도체 투자한다면 뭐겠습니까? 사실 선도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담인데요. 지금 이제 이전 정부부터 주 52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제 인용하는 커뮤니티를 보면 똑같은 주 52시간인데 삼성전자도 52시간이고 SK 하이닉스도 52시간인데 왜 하이닉스만 HBM을 잘하느냐 이런 또 여담도 있거든요. 그래요? 본다면 뭐 이번 정부가 이제 주 5일제에서 약간 이제 4.5일제, 4일제 이렇게 차례차례 간다는 로드맵 갖추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갖고 있는 그런 HBM에 대한 실력 더불어서 DDR5에 대한 실력도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이승석 전문가에게 바통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떤 면을 주목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오늘 시장에서 제일 특징주라고 한다면 이제 한화 지주사들이 오늘 또 난리였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방송하고 목요일 날 지주사들 주가가 크게 움직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서도 이제 뭐냐면 지주사 간의 이제 순환매 형성 가능성을 언급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제 이 시간에 두 HD 현대를 말씀드려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장 추천주로 이제 우리금융지주 이제 금융사 쪽으로다가 네.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뭐 지주사를 또 가져 나오는 건 조금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뭐 지금 와가지고서 또 그걸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모처럼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증시 쪽에서부터 이제 어떤 힌트가 있었죠. 뭐 화면을 좀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1차적으로 지난 3월달, 4월달에 조정을 거치고 빠른 템포의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아침에 2.7%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두 역할을 한 거는 역시 엔비디아였고 그 외에 장비주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죠. 예. 자, 이제 뭐 앞에서도 그 조성일 대표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신정부 들어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 정책을 이제 실행하는 과정이 생길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돈이 집중되는 건 역시 AI입니다. 그렇죠. 지금 200조 원 펀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이제 국가 미래 산업으로다가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인 AI 주라고 꼽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너무 늦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이전에 이제 HBM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이미 납품을 했고 예. 그 수혜주로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군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를 더 확충하고 서버를 증설을 하고 역시 운영 체계인 엔비디아에서 그 서버를 사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정책에 대한 직접적으로 1차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역시 SK 하이닉스를 꼽을 수뿐이 없겠고요. 제가 이제 이 시간 말고 이제 요즘에 아침에 9시 50분에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호실적 발표됐을 때 국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 그날은 별로 주가 움직임이 없었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날 이제 얘기 드린 거는 제가 보는 반도체에서는 유일한 종목으로다가는 SK 하이닉스 외에는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AI의 직접적인 수혜주 또 반도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IT 쪽에 대형주들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죠.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도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요즘에 최근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부진한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어쨌든 이 반도체 섹터, 이 IT 섹터 쪽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을 자꾸 찾아봐야 하이닉스뿐이 없다는 거죠.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은 뭐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가지고 좋았지만 그 효과가 1분기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쪽에서도 그렇고 당분간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뭐냐면 최근에 미국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엔드 유저들이죠. 유저들 쪽에서 미리 이제 선매입을 현재 반도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거래 가격, 레시브 반도체 쪽, 기존 전통적인 반도체 쪽에서도 고정 거래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2분기 실적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뭐 기술적 흐름을 본다면은 뭐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1차적으로 저항 구간을 만날 수 있는 가격대권이 이제 뭐 전고점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전고점을 바라보고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과거에 뭐 이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SK 하이닉스하고 2년 맺은 게 2003년도부터입니다. 당시에 감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 주로 이제 장기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글쎄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전고점의 돌파는 충분히 6월 달 동안에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여지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 종목입니다. 예. 앞서 그 관세 이야기도 간단히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5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반도체 수출이 5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 나가는 반도체 수출은 17%가 넘게 줄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관세 직격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관세에 대한 우려감, 이거는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는 걸까요? 이미 반영됐다고 읽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오히려 역으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이제 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 문제를 타개를 해야지 신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신임도나 그렇죠. 정권 초기에 국민들한테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직면한 무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과연 거기서 글쎄 미국의 입장만 가지고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유연하게 좀 생각해서 본다고 한다면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 관세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내 대기업들 지금 완성차 쪽도 이거 타격을 받고 있고 철강 쪽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 이제 그 반도체 쪽은 하나 좋은 거는 뭐 아까 관세면서 이제 5월달 쪽에 수출입 동향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은 좀 준 건 맞습니다만 유럽 쪽이나 이쪽 기타 국가 쪽에서 오히려 비중이 좀 늘어가지고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다는 거죠.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시장 다변화 효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쪽 특히 하이닉스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특징주를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정말 공교롭게도 종목이 겹쳤습니다. SK 하이닉스로 꼽혔죠. 오늘장 장 초반에 7%대 정말 무서운 급등세를 기록했던 반도체 대표 종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D램 점유율 이번에 1위에 등극했다는 사실에 또 주목이 되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최근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열어놓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돌아봤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종목 진단 신청 가능하거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 진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기준까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의 추천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목들 한꺼번에 좀 띄워주시죠. 자, 앞서 살펴봤던 SK 하이닉스는 패스하고요. 두 종목 남아 있습니다. SPG와 한글과 컴퓨터. 이 증시에서 요즘에 대표적인 성장주죠.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가는 대표 종목군입니다. 로봇과 AI주가 남아 있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두 섹터가 만나게 됐는데 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갖고 오신 추천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추천주, 조성일 대표께서는 SPG 로봇으로 주목하셨고요. 이승석 전문가께서는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웨어로 갖고 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성일 대표님, SPG 로봇주네요? 네. 정말 저도 이 방송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로봇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선별할 때 좀 이게 좀 기분 좋은 그런
마음 가지고서 가지고 예. 있는 종목입니다. 설명드리는데 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이 이제 로봇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관절들, 우리 인체랑 비슷하게 관절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감속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뭐 검색해보시면 쉽게 나오니까요. 근데 감속기가 상당히 로봇에서 중요한 부품이다. 그 부분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나 이 감속기가 뭐 일본에 있는 다양한 그런 또 기업들이 원래 로봇에는 부품은 일본이 참 잘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국산화 감속기에서 국산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트렌드에서 정부 지원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 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이 감속기뿐만 아니라 소형에 들어간 소형 사이즈의 정밀 그런 제어를 하는 모터 쪽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이 더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SPG의 감속기와 모터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고 또 반도체 다양한 또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렸을 때 로봇 섹터가 성장하는 부분 특히나 더 세부적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갈 때 함께 갈 수 있는 기업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기업은요 감속기를 만든 기업이 여러 가지 또 국내 증시에 있어요. 뭐 SBB 테크도 있고 기업이 있는데 특히 라인업이 폭넓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본다 한다면 다양하게 있지만 협동 로봇 또는 4족 다리가 4개 있는 4족 보행 로봇 이런 부분 특히나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로봇 본다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얘기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있는 피지컬 AI 예. 이런 트렌드에 도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로봇 쪽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요 이 SPG의 감속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품인 액추에이터. 우리가 하이젠 RNM이 급등한 것도 액추에이터지 않습니까? 네. 이 액추에이터도 SPG가 잘 지금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로봇 섹터가 성장하는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키워드가 매번 시장에서 나올 때마다 SPG도 상승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내내 사실 2월 초부터 해서 4개월 동안 내내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4월 초까지 너무나 어려운 모습 보였고 그나마 시장 반등 나오면서 4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시장이 4월 말과 5월 달에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SPG 더불어서 로봇 기업들은 뭐 이제 로보티즈 외에는 대부분은 좀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SPG도 5월 말까지는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과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양봉 두 가지가 나오면서 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노란색 선이든 초록색 선이든 11선, 21선 뿐만 아니라 뭐 121선, 201선 단기, 중기, 장기 저항선을 다 뚫으면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주가는 지금 뭐 25,000원대, 6,000원대 횡보하는 추세가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크게 본다면 중요한 저항들을 다 뚫고서 오늘 마감한 모습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저는 사실 매우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져왔고요. 또한 특히 보시면 제 차트에서 아래 선을 보시면 빨간색 선이 기관 보유 수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보유 수량이 보면 4월 중순과 4월 말부터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팔고 있죠. 근데 주가는 4월 초부터 해서 반등 나고 있잖아요. 지금 2개월 동안을 본다면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상승 사이클인데 이 상승 사이클을 외국인이 아니라 아래 빨간색 기관 순매수가 증가하면서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주포는 기관 세력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기관이 이번 주 월요일뿐만 아니라 오늘도 순매수 해주면서 주가를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주가는 지금 횡보할 때도 물량을 안 팔고 보유하고 있으니 이번에 28,000원대 최근에 있었던 저항은 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종목 세부적으로 본다면 매수가는 오늘 정규장 종가 바로 위인데 26,500원 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로는 3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1,000원을 본다면 올해 1월 달에 고점 부분이자 또 2월 달에 횡보하던 가격이거든요. 이 3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5월 말대의 지지 라인을 이탈한
23,500원. 이 부분을 이탈하면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로봇의 성장, 그와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감속기, 그리고 액추에이터도 같이 하고 있군요. SPG를 꼽아봤습니다. 조석일 대표의 오늘 추천주였고요. 자, 그러면 이승석 전문가님, 이번에도 AI 소프트웨어를 갖고 오셨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어떤 포인트인가요? 뭐 AI와 관련된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예. 기본적으로다가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이 현재 없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면서 향후에 이런 쪽으로 실적이 추가돼 가지고 어떤 성장세를 이룰 수 있는 종목군을 갖다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그는 아시다시피 한국어 컴퓨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우리 흔하게 잘 맞죠. 우리도 쓰지 않습니까? 한컴 저도 이제 문서 작성할 때 이제 쓰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 외에도 이제 뭐냐면 최근에 AI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퍼포먼스를 서서히 내가고 있는 상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일반 투자자분들이 맹목적으로 시세의 흐름만 보고서 AI 관련주 무슨 AI 요즘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장도 그랬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종목들 잘못 이제 추격 매수하다가 외래 단기적으로다가 종목 매매를 실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은 약한 조정을 받고 그 추가적인 성장세에 따라 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한글과 컴퓨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업이 예전에 참 대단했던 주가 움직임을 보였었던 시대가 있었죠. 2000년대 초반때 그랬었는데 최근에도 이 기업은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뭐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22년, 23년, 24년, 4년도에 꾸준하게 지금 현재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올 1분기 실적도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약 11.5% 정도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보스턴 컨설팅 매트릭스를 본다면은 캐시카우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 회사인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라이징 스타 앞으로 떠오르는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냐 없냐가 미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AI가 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다소 좀 매도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제가 화면에는 이제 주봉 차트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동안 이제 2024년도 작년도 초반에 상당히 큰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고요. 예. 그런 가운데 25,000원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금일 종가로다 25,000원 위를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자,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제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26,000원 오늘 종가가 뭐 25,600원인데 뭐 저도 지난주에도 뭐 굳이 뭐 싸게 매수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에 뭐 26,000원 정도 이하권이라면 매수에 가담하셔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1차적으로다가는 목표 가격은 이전에 고점에서 저항을 받던 가격이 약 한 34,000원권 정도인데요. 예. 뭐 그 정도면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4,0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 손절매 가격은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리는 구간에서도 좀 지지력을 보였던 24,000원 정도를 지지 구간으로 설정해서 손절매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일 대표와 이승석 전문가가 꼽아주신 오늘 추천주입니다. 로봇과 AI가 같이 손잡고 나왔죠. 자, 먼저 로봇주부터 좀 보시죠. SPG입니다. 로봇 관절용 핵심 부품이죠. 이 감속기 만드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 로보틱스와 손잡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정리해드리면요. 매수 가격은 26,500원 이하에서 목표 가격은 31,000원까지, 손절가는 23,000원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이승석 전문가의 추천주 AI 소프트웨어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꼽아주셨죠. 몇 아들은 이쪽은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는 AI 정책 수혜주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 가격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매수가는 26,000원 아래에서 가능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34,000원까지, 그리고 손절 가격은 24,000원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추천주까지 특징주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선택지가 끌리실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을 직접 진단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텐데 유튜브에서 간편하게 남겨주실 수가 있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지금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 졸파고 TV님의 종목입니다. 솔루엠을 갖고 오셨네요. 25,500원이고요. 비중은 뭐 많지는 않고 7%입니다. 2만 원이 잘 안 가네요. 장기로 들고 있는 종목인데 좋은 날이 5... 겠지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점점이 남겨 있는 게 약간은 의구심이 든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솔루엠 뭐 확실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죠. 15,000원대입니다, 대표님. 이거 좀 어떻게 받습니까? 네, 사실 저는 솔루엠도 작년까지는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예. 이게 이제 어느 마트나 어디 가도 쓸 수 있는 우리가 ESL 마트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넓은 제품이긴 맞아요. 그리고 거의 뭐 상당히 잘하고 있고. 특허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도 잘 해결된 걸로 보여서 솔루엠에 대한 성장성을 올해도 저도 사실 기대했던 종목이긴 한데 올해는 그만큼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처가 조금 더 좀 아쉽게 된 부분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매 분기마다 300억, 400억씩 이익을 벌던 회사인데 한번 재물을 보면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2023년이든 4년이든 매 분기마다 뭐 500억씩, 300억, 400억씩 벌던 기업인데 작년 4분기 때는 13억.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115억. 영업이익도 급감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내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보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내 하향하다가 4월 9일날 시장 급락했을 때에 저점 찍고 올라와는 있죠. 올라와는 있는데 냉정히 보면요.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내내 하락했던 게 크다 보니까 시장에 반등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라도 세게 나오면서 저가 반등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보면 냉정하게 봤을 때 4월 9일날 최저점일 때가 14,000원대 라인인데 지금 15,000원입니다. 예. 그동안에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에도 이익 개선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더더욱더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종목을 그리고 절파고님께서 비중도 7%니까 그래도 크지는 않은 비중이고 한데 그 7% 비중도 어떻게 본다면 기회비용을 더 날리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물론 흔히 말하면 그래도 망하지는 않은 종목이니까 보유하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이런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그런 보수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반응을 좀 대응을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쉽지만 다음에 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예. 지금 사실 15,000원을 더 이탈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추가 급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차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종목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오늘 종가 부분인 15,000원과 16,000원 이 정도 밴드 내에서 좀 과감하게 물량을 정리하시고 차라리 저희 방송에서 나오는 초이스 종목 또한 그런 힘이 있는 종목으로 매매 교체하셔서 단기적으로는 솔루엠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만회하셔서 하시고 이 종목이 의미 있게 다시 이익이 증가해서 최근에 있었던 뭐 121선이나 201선 장기적인 저항선을 뚫을 때 차라리 그런 뚫을 때 시그널을 보시고 잘 솔루엠을 재매수해서 복수하는 그런 차후 전략을 취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솔루엠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네요. 이거를 계속 갖고 있기보다는 정리를 하시고 더 잘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 당신의 초이스에서 우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초이스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해사랑님의 종목 진단 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NR 시스템입니다. 요거 로봇주죠? 12,200원에 1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KNR 시스템. 사실은 로봇주 가운데서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전문가님, KNR 시스템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상장을 한 이후에 정말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겹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꼽는다고 한다면 매년 매출이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죠. 물론 이제 올해 회사가 밝힌 이제 매출 목표를 본다면은 매출 482억에 영업이익 한 95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네. 1분기 성적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과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제공받는 거는 결국은 이제 로봇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종목들은 주가 움직임이 요즘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큰 반향을 못 일으키죠. 그렇죠. 최근에 로봇 테마주들은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지, 이 회사는 이제 유압식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산업용 로봇가 이제 중심이 되게 되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주가가 이제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가지고 현재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기술적 움직임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야,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밀릴 만큼 밀렸다고는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종목 가지고서 과연 수익까지, 물론 이제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좀 긴 관점에서 볼 때 이 네. 주봉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 원형 바닥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런 경우에 또 직전에 상장 초기에 주가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이 좀 바이오 쪽에 좀 집중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바이오 쪽은 큰 기대감을 걸 수 있는 이슈와 재료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당장에 그런 큰 기대감을 걸 수 있는 어떤 이벤트나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돼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손절매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네. 뭐 비중도 크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10,000원대 정도 이상까지 회복된 다음에 거기서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요즘 묶여 있으면은 시장 흐름이 자꾸 뒤처지게 되고 재미없어요. 소외감이 더 커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대형주 중에서도 무겁다 했던, 옛날 같으면 중공업주라고 한다면 무걸중자라에 가서 안 움직이는 대명사였지만 요즘은 맞아요. 안 그렇죠. 뭐 조선주도 번쩍번쩍 움직이고, 지주사도 가는데요. 네, 뭐 은행주 같은 경우도 그 무거운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보험주까지도 번쩍번쩍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20-30% 정도의 손실만에는 요즘 시장에서 종목 잘 선정해서, 아까 뭐 조성일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예. 이 토마토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종목들로 좀 갈아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가 매수를 권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반등할 때 종목 교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반응이 없던 종목으로 화려한 복수를 꾀하기보다는 잘 갈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 역시나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K&R 시스템 매수가까지 마냥 기다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 하나 더 갑니다. 이번에는 금수저님의 종목이거든요. 이거 앞서서 지주사이길랜드 또 바로 나오네요. BGF입니다. 매수 가격이 4,650원. 이러면 이거 몇 년 된 거거든요. 15% 배당도 많고 저평가된 지주사인데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만 아직도 못 미쳐요. 그 가격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 오랫동안 이제 보유했었던 그 소가리를 이번에는 좀 푸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침 또 보유하신 단가가 오늘 종가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길 권장드리고, 물론 최근에 이미 4월 말 5월 달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에서 큰 급등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주식이니까요. 이미 5월 달에 들어가신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차익 욕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단기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당장 내일이라도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오늘은 월요일날 빠진 다음에 바로 반등 나와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내일이라도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단기적인 눌림과 등락은 조금 이제 좀 여유 있게 보시고요. 워낙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더 보시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길게 보시고, 이 종목이 올해 1분기 때 그 BPS 보니까 18,000원대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4,300원이면 PBR이 지금도 주가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급등해서 올랐음에도 지금 1분기 기준 BPS 본다면 PBR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주사가 PBR이 0.3 이하가 많지만 네. 이 기업은 지금도 PBR이 0.2 초반 수준이다. 이렇게 올랐는데도.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의 자회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리테일. BJF 리테일. 그래서 이재명 이번 정부가 특히나 내수 부양을 하겠다. 강하게 드라이브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내수 부양에서 가장 최고로 올 수 있는 섹터는 편의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내수 부양이라는 큰 트렌드 내에서 BJF 리테일도 취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마침 또 오늘 BJF 리테일도 큰 반등 나왔거든요. 네. 얘네 물론 바닥에 지금도 있지만 본다면 BJ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금 엉덩이 무겁게 더 가지고 가셔서 지금 18,000원 정도의 BPS인데 PBR이 0.3 정도 된다면 한 그래도 5,000원대 초중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보유하시면서 PBR 0.3배 정도 수준인 5,000원, 5,500원 그 정도 라인까지는 더 뚝심 있게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요 근래 기대감이 너무나 커진 지주사를 살펴봤습니다. 몇 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매수가 이제 다 왔죠. 이제는 편안하게 좀 수익으로 뻗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합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PD님의 종목인데요. 아주 뭐 묵직한 종목이 한 가지 올라와 있군요. 현대차입니다. 매수 가격 23만 5천 원이고요. 15%입니다. 관세 부담 강하고 참 요즘에 골치가 아프죠. 목표가 중장기로 부탁드린다라고 하셨고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전문가님, 현대차 지난해 상반기에 정말 좋았는데 30만 원 거기서 막혀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잘 움직이던 종목을 주가가 모르겠습니다.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30만 원 갈 때 그때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이 정도면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좀 뒤늦게 이제 편입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참 패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형성된 다음에 주가가 밀릴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대차만 가만히 놓고 들여다본다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뭐 다른 어떤 뭐 그 큰 악재성 이슈가 없는 가운데 딱 하나 있는 거죠. 지금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관세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그 문제가 최근 주가가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의 판매도 괜찮습니다. 네. 뭐 미국 쪽 관세 때문에 최근에 판매량이 약한 뭐 5월 달에 4월 달 대비해서 8% 정도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가 오히려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주가는 밀릴 만큼 밀렸는데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신정부가 과연 이 관세 협상을 얼만큼 유연하게 잘 해낼지가 이 종목의 향후 주가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밀릴 만큼 밀렸다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이 23만 원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 매수를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추가 매수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오히려 잘 가는 종목을 더 사는 거는 저는 창상하겠습니다만 물량을 늘려가지고 15%라고 한다면 비중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에 비중을 더 크게 늘려가지고 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시장에서 계속 소외만 받고 그야말로 우리가 손실받다 본전치기만 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죠. 다른 종목으로도 이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중기 장기적으로 보유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매수 가격 뭐 23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25만 원대 위 정도까지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보유만 권합니다. 추가 매수하시지 않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소외될 만한 종목이 아니라 갈 만한 종목으로 가보자는 거죠. 현대차 살펴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ESL님의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 살펴보죠. 매수 가격 24,770원입니다. 비중은 10%.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자, 신재생에너지 바람이 뭐 굉장히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대표님? 이 종목도 보면 단가를 보면 거의 작년 2분기 때 매수하시고 네. 1년 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조금 아직까지는 단가보다 아직 아래에 있지만 이것도 좀 여유 있게 오히려 여유 있게 조급하지 말고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아마 어느덧 갑자기 매수가 위에서 빨간색을 아마 수익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고요. 예. 이 종목이 뭐 아시겠지만 특히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네, 그런 부분에서 포함되어 있는 함께 일을 하고 있는 ESS 쪽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연료전지에서 되게 모멘텀이 중요한 기업인데 미국의 블룸에너지 수소 연료 쪽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 정권 때 이슈가 뭡니까? 태양광, 풍력 이 부분에서 크게 지원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필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옆에 ESS가 붙으면서 같이 발전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에너지들을 간헐적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에너지들을 항상 ESS로 충전시켜야 되는, 보유해야 되는 이슈. 본다면 SK 이터닉스가 물론 그 ESS라는 사업에서 국내 뭐 1인자자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투자 봤을 때 그런 시황에서 충분히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고 우리 수급에서도 의미 있는 돈들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은 285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좀 단가까지 한 3천 정도 남았지만 좀 뚝심 있게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만약 이 종목이 근데 리스크는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어떤 이유가 돼서든 만약에 주가가 19,000원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이탈된다 한다면 그때는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량적 매도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시황은 물론 좋습니다만 이 종목이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예. 19,000원을 본다면 지금 4월 말에 고점 그리고 5월 중순에 고점을 뚫으니까 양고점을 뚫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가가 눌려도 그 부분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2개월 동안에는 19,000원이 이 추세에 매우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보겠지만 19,000원 만에 이탈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전량 매도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K 이터닉스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보유하다 보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19,000원대를 지켜준다는 점, 지켜줘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자, 이쯤에서 오늘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권통 AI 뉴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을 맞이해 증시 부양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IM증권이 이오테크닉스에 대해 반도체 장비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 관련해 기술 이전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이 경쟁사 헬로자임에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이 정식 개시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했던 만큼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더불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35조 원 이상의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는데요.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증권가는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토큰 증권의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등을 내세운 만큼 국내 디지털 자산 업계에도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IM증권이 이오테크닉스의 2분기 매출액은 967억 원, 영업이익은 178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2분기에도 디스플레이 장비와 드릴러 장비의 매출은 부진하지만 어닐링과 마커 등 반도체 장비의 매출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본 건데요. 구체적으로 최대 고객사의 디램 공정 전환이 매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미국 신규 고객사 수주에 성공할 경우 추가 매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반도체 장비 부문 매출은 2,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하며 향후 성장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는 17만 2천 원을 유지했는데요. 오늘 이오테크닉스의 주가는 1.59% 상승한 채 14만 7,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일라이릴리가 스웨덴 바이오 기업 카무루스와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무루스는 비만약 투약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늘리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펩트론은 일라이릴리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있어 이번 일라이릴리의 행보가 펩트론과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다만 최우일 펩트론 대표는 이번 계약이 자사의 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술성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펩트론의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는 11호, 직전 거래일 대비 5계단 주저앉았습니다.
주가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한 채 16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머크의 피하주사형 항암제인 키트루다 SC 출시에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하던 특허 분쟁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경쟁사 할로자임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을 미국 특허청이 정식 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은 할로자임의 주장이 대부분 무력화됐다며 10월로 예정됐던 키트루다 SC의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분쟁 이슈로 계약을 주저하던 글로벌 파트너들에게도 알테오젠의 기술 안정성을 확인시켜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73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8.86% 급등하며 38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의 주요 증시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증권통 AI 뉴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내일장 시장 초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일 대표님, 내일장 초이스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돈 들어오는 섹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져온 부분은 일단은 이제 신정부가 내수 부양 그리고 성장 산업에 지원하겠다 이런 큰 부분들을 경제 부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부양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특히나 성장 산업, 그다음에 우리가 뭐 AI, 반도체, 로봇 볼 수 있겠죠. 특히 이런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물론 오늘은 초이스 종목을 로봇 종목 SPG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추가적으로 오늘 그동안 좀 쉬고 있었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바닥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더 잘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번 정부도 포함해서 본다면 기존에도 한한령 해제 관련한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게 재료가 떨어질 만도 할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됩니다. 또 들어왔죠. 예. 또 들어왔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요. 특히나 3분기에는 한시적이지만 중국인 인바운드 관련해서 이제 무비자 한시적이지만 입국 그렇죠. 허용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큰 모멘텀이 다가옵니다. 뭐 중국을 뭐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정치적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만 봐야죠. 맞죠.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섹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와 이슈에만 주목해서 매매하는 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조만간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좀 기대할 만한 이벤트를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 6월 12일 날에 텍사스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오토에버, SOS 이런 기업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파리 에어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산 우주 기업들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있기 때문에 애플 밸류체인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꼼꼼하게 이런 체크 포인트들 여러분도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승석 전문가의 내일장 초이스는 어떤가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자신감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움직임 오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뭐 6월, 물론 뭐 선물 옵션 만기가 앞두고 있습니다만, 뭐 대규모 선물 매수, 뭐 금액으로 본다면 제가 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선물을 매수하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까지 매수합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증시가 어떤 고점을 형성할 때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뭐 저점 대비해가지고, 종합주가지수가 제법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전하고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이제 1,300원대, 1,370원 내외권까지 이제 내려왔죠. 자,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물론 이제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제거된다면 환율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외국인들로서는 지금 주식을 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이라도 환차익을 노리고서라도 주식을 좀 더 사는 쪽으로다가 집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뭐 조동일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6월 달에 지금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 얘기도 있고요. 6월 12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이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아침이죠.
유럽중앙은행의 이제 그 금리 정책 발표가 예정돼 아하, 있죠. 예.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는 게 유리하다 우리한테. 네. 대신에 기타 국가들은 금리를 낮추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실제 사례와 함께.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금리를 이미 금통위에서 낮춘 이후에 유럽 금리 낮추죠. 그다음에 중국은 5월 달에 이미 그 통화 정책으로다가 대규모 유동성을 갖다 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까지 곧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6월 후반부에 24일 날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각국이 지금 나토 정상 그 국가들이 방위비를 5%까지 증액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게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현재 오늘 뭐 방산주가 이 시장에서 좀 쉰다고 해서 방산주가 주도주적인 위치를 놓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한국항공우주가 필리핀에 뭐 1조 원 가량의 뭐 또 추가적인 항공 수출 얘기 나오죠. 예. 계속적으로 이런 호재가 공급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7월 FMC 회의 7월 FMC 회의는 7월 30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때까지 시장이 강력하고 큰 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얕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좋은 단기적으로다가도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되 이제 종목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 수혜주는 이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과거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가장 멀리 본다면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바이오 산업 육성했을 때 그 당시에 뭐 바이오 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정책이 쓰게 되면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예. 그게 단기적인 퍼포먼스로 끝나는 그 움직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냐면 뭐 정치 테마주하고 이 정책 수혜주하고는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거고요. 특히 인맥주는 뭐 거의 이유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뭐 급락해가지고 이제 예. 주가가 이제 엉망이 돼버렸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지주사, 증권주, 그다음에 건설주 뭐 이런 종목이 움직였다면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뭐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SK하이닉스 가져나오고 했지만 이제 이런 AI 관련 쪽에 대한 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 크게 섹터를 본다면은 이번 그 신정부가 집중적으로 초기에 육성하려고 하는 게 그 결국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 인프라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으로 하다가는 이제 AI를 꼽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AI가 오늘 움직임이 좀 들쑥날쑥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주들은 내일 이후에도 움직임이 좀 좋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방산주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냥 단순히 그렇다더라의 종목이 아니라 예. 실적과 그다음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니까요. 그런 종목 조정받으면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중국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보시면은 소리 소문 없이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 실리콘2 같은 종목, 그다음에 뒤늦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라든지 그다음 한국콜마 이런 종목도 움직이죠. 네. 또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여행주 중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 주가 요즘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종목이 결국은 피날레가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는 중국의 경부행책이 추가로 나올 때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런 쪽에서 섹터에도 시장의 중심 중에 놓여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의 초이스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